네, 그럼 이제 바로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우선 뭐 PPT나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소프트웨어 이 e프라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e프라임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 e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렇게 e프라임 버전이랑 e프라임 2 프로페셔널, 지금은 e프라임 3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3 버전까지 나와 있고, 기초적인 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e프라임 2가 됐건 3가 됐건 다 이 튜토리얼을 보고 난 다음에 다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 자, 우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자, 화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자, 우선 e프라임에서 e스튜디오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뜨게 돼요. 근데 여기서 베이직, 뭐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블랭크, 뭐 스탠다드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그냥 오늘은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캔슬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베이직이라던가 다른 그런 컴퓨터 랭귀지를 할 줄 아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랭귀지를 사용할 때 쓰는 그 플랫폼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대신 이거는 이제 그 이 베이직이라고 한 스크립트 언어를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단계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그 좀 더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때 들어가면 되고, 오늘은 그냥 GUI 방식으로 이 아이콘이랑 아이콘만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콘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만 소개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한 두어 가지 정도를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나중에 잘 숙지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좀 더 많은 걸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인터넷에 그 튜토리얼 그 PDF 파일이 있어요. 튜토리얼 PDF 파일이 있고 또 유저 가이드에 관련된 그 PDF 파일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더 정교하게 하려면.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PDF 파일은 여기 보시면 여기 헬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여하튼 어떻게 운영하는지만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시다. 우선 이 창을 보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 여기 보면 툴박스가 있어요. 이 툴박스에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리스트, 슬라이드, 피드백, 기타 등등 쭉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에서 사용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치 스프레드시트처럼 생겼지만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처럼 생겼지만 얘가 하는 역할은 자극을 입력하고 그리고 조건을 구성하고 기타 등등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차초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슬라이드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마치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모달리티의 자극을 한꺼번에 제시할 때 활용을 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텍스트와 그림과 소리와 동영상을 한꺼번에 제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슬라이드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마치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랑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피드백은 지금 한 리스폰스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런 거 가르쳐 줄 때 활용하는 것이고, 인라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랭귀지를 입력할 때 그때 여기다 이제 코드를 적을 때 사용하는 그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텍스트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제시할 때 이럴 때 활용하는 오브젝트이고,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텍스트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비와 사운드는 각각 무비 클립이랑 사운드 클립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유저 가이드라던가 이런 걸 보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 슬라이드 오브젝트까지만 쓰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창이 나오는데 이 스트럭처 창은 실험의 전반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절차로 이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게 되면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프로퍼티는 이제 이 오브젝트들의 속성, 이 오브젝트들의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은 이 아웃풋 창에서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랭귀지 컴파일하게 되면 이 컴파일이 잘 됐다, 어디서 오류가 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창이 바로 이 아웃풋 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스크립트라고 하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직접 스크립트를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선 공간이 이렇게 빈 공간이 나와 있죠. 이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험에 사용할 프로그램들을 GUI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처음엔 어떻게 만드는지 보자고요. 처음에 실험을 시작하게 될 텐데 처음에 실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한 개의 선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험을 시작해서 잠깐만요. 실험의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험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뭐 피험자가 들어왔었을 때 실험실에 참가했었을 때 그때 무조건 처음부터 실험을 실시하지 않죠. 처음에 일종의 인스트럭션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을 먼저 제시하고 여하튼 실험의 마지막에는 실험에 참여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 메시지를 하고 이제 실험을 끝내겠죠. 그 과정을 이제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텍스트 오브젝트를 지금 이 수평선에다가 딱 드래그 인 시켜 놓으면 이렇게 텍스트 디스플레이 하나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실험 참가자가 들어왔었을 때 인스트럭션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 리네임을 시켜줘서 텍스트 옵션 이렇게 텍스트 오브젝트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이 다 끝났었을 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이 텍스트 디스플레이 2라고 하는 이런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오브젝트의 이름이 아니라 알아보기 쉽게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여기서 F2 눌러가지고 바꿀 수도 있지만 이 텍스트 디스플레이의 프로퍼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 창에서 name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식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편안하게 바이바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실험입니다. 참여해서 감사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바이 실험이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끝내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각각의 텍스트 디스플레이에다가 실제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입력할 때는 각각의 텍스트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다시 해주면 이 창이 뜹니다. 자, 이 창은 다시 지금 잠깐만요. 작게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 편의를 위해서 왜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첫 번째 텍스트 디스플레이 인스트럭션 디스플레이에다가 이제 여기다 인스트럭션을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실험은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 화면 중앙에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텍스트 자극을 그러니까 스트링스라고 하죠. 스트링스를 제공을 하고 그게 단어인지 아닌지
판단을 시키는 과제를 시킬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lexical decision task, 어휘 판단 과제라고 하는데,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굉장히 가장 많이 활용하는 튜토리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극을 제시를 하고 그 자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자극이면 알고 있는 단어이면 키보드에서 1번을 누르고 우리가 모르는 자극, 모르는 단어가 아닌 그런 자극인 경우에는 키보드에 2번을 눌러라 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이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실제로 글씨를 쓰면 됩니다. 근데 뭐 영어로 해도 되고 지금 한글로 할게요. 실험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화면 중앙에 제시하는 자극이 단어이면 키보드의 1번 그리고 단어가 아니라면 2번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만들 겁니다. 만약에 인스트럭션이 길다면 여기에다가 뭐 더 많이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더 많이 입력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너무 길다면 이 텍스트 오브젝트를 하나 더 드래그 인 시켜가지고 인스트럭션 2 해서 더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이렇게 텍스트 오브젝트 안에다가 인스트럭션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프로퍼티랑 똑같은 건데 자, 이번엔 팝업 메뉴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팝업 메뉴로 나오죠. 이 팝업 메뉴로 나온 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텍스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활용할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duration and input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텍스트 오브젝트가 얼마 동안 자극을 뿌려줘야 되는지를 여기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인스트럭션을 읽는데 1초 이게 듀레이션이 지금 100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1000ms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짧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피니티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걸어놓고 그 다음에 특정 반응을 했었을 때 이 텍스트 오브젝트가 종료되게끔 즉 다 읽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add input device 안에서 키보드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allowable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키는 여기서 보면 큰 가로 이거 가로 쓰고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이 큰 괄호 안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큰 괄호 안에 입력을 안 하게 되면 인식을 하지 못해요. 따라서 특수 이 기호인 경우에는 꼭 이렇게 안에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페이스 바를 눌렀었을 때 나오는 end 액션은 terminate 이 오브젝트를 종료해라고 하는 겁니다. 종료하고 나면 바로 연달아서 그 다음 오브젝트가 실행되게끔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지금까지 한 내용 우선은 저장을 빨리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그 한글 환경에 잘 안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류가 되게 자주 나요. 그러니까 꼭 할 때마다 반드시 매번 세이브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자, 그러면 그 헤더 폴더에 가서 볼게요.
넣고 자, 이렇게 이 안에 입력이 돼 있죠. 이제 저장이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했다면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 보면 몇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중에서 run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옆에 있는 화살표 있는 거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실행은 되는 거 아니지만 디버깅 할 때처럼 이 내 자체적으로 한번 이 프로 소프트웨어를 한번 컴파일링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행은 되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run을 보면 이제 실행이 될 때 첫 번째 이제 서브젝트 넘버라던가 섹션 넘버 이런 것들이 아이 디폴트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사람 이름을 입력한다던가 성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입력할 때는 옵션을 넣어가지고 더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연한 건 아닌데 이렇게 에러가 뜨거든요. 이 에러가 뜨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세팅이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자, 확인을 해서 이 디스플레이 세팅을 변경시켜 주면 되는데 자, 이 디스플레이 세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뉴의 에디트에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 탭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메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대부분 그 노트북을 활용하고 있을 텐데 노트북을 활용할 때 제일 이제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 세팅을 매번 해줘야 돼요. 그게 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실에 사용하고 있는 그 데스크탑 있죠? 데스크탑은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거 거의 안 건드려도 되는 겁니다. 여튼 여기 보시면 우선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 노트북에 맞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 되게 우선 이 순서대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우선 이거 Match Desktop Resolution at Runtime 이거를 먼저 Yes라고 옵션을 해놓고 OK 해놓고 적용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안 될 확률이 거의 90%. 안 되죠.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바로 다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세팅을 다시 여기 매치 데스크탑 레졸루션 at runtime 이걸 no로 바꿔놓고 그다음에 아주 디폴트부터 대개의 경우 640에 800에 640 800 아이고 미안합니다. 800에 600 제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그 볼록이 PC 모니터 볼록한 그 CRT 모니터 있죠? 그 모니터의 그 가장 낮은 레졸루션부터 여기서부터 하나씩 바꿔가면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런 해보면 되죠. 다행이네요. 자, 지금 텍스트 오브젝트에다가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넘어가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바꿔볼게요. 우선 보신 것처럼 우선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라라고 알려줘야겠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실험이 실시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바이바이에도 실험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실험 끝 갑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경우에는 뭐 입력을 뭐 딜레이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잠깐만 보여주고 말 거니까 프로퍼티 창에서 듀레이션에서 한 1초 정도만 이렇게 유지를 하게끔 하고 그냥 이 상태로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실행했었을 때 맨 마지막에 실험 끝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1초간 제시를 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중간에 인스트럭션과 실험 끝 메시지 이 두 오브젝트 사이에 이제 실험 자극들이 제시가 될 텐데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우선 모든 실험 자극들은 리스트 오브젝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개별 아이템도 그렇고 실험이 만약에 두서너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그 블록 자체도 리스트 오브젝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이름을 바꿔보자고요. 올 블록.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언더바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에러 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다 글씨를 다 붙여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여기 이렇게 all blocks라고 하는 리스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또 하나의 창이 나오는데 이때 보세요. 우선 한 칸 늘리고 옆으로 늘리고 컬럼을 늘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행을 늘리고 할 때는 이 네 개의 아이콘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한 개만 늘려 볼게요. 추가하게 되면 attribute 1이라고 하는 생기는데 이 attribute 1에다가 지금 제가 실험을 총 2개의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할 거거든요. 하나는 그냥 단순한 LDT, 텍스트 디스플레이 오브젝트를 활용한 단순한 LDT를 하나 만들 거고 두 번째는 슬라이드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LDT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실험 블록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을 이제 명칭을 넣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라고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칸에다가 first 이제 proc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first proc이 나오고 미안합니다. 요 first proc은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procedure 안에 써야 돼요. 이 procedure 안에다가 first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뭘 만들겠냐고 물어보죠. 그렇겠다고 하면 여기 오브젝트 요 리스트 오브젝트 밑에 하나에 또 하나의 이런 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안에다가는 트라이얼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2개 만든다고 했죠. 그럼 한 행을 더 늘려서 여기다가는 세컨드라고 할게요. 세컨드 프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어트리뷰트에다가 첫 번째는 심플 디테일 텍스트 디스플레이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한 심플 LDT인데 이번에는 슬라이드 오브젝트 그냥 일종의 비고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나중에 이거가 다른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튼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놓고 자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는 이 안에 지금 한 5개의 단어가 아니야. 5개의 자극을 제시를 연달아서 할 텐데 거기 그 5개의 자극이 들어갈 수 있는 오브젝트가 바로 또 다시 이 리스트 오브젝트입니다. 리스트 오브젝트에는 전체 실험이 몇 개인지도 넣을 수 있지만 개별 실험들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를 다 여기다가 선언을 해줄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보세요. 심플 LDT 리스트라고 하고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전에 올 블럭 여기랑 똑같은 이런 오브젝트 창이 뜨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너무 창이 많이 띄어 있어서 다운될 수 있어가지고 우선 창들을 다 지우고 세이브 먼저 해놓고 다시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엔 이제 아이템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템들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속성들이 있죠. 어떤 조건에 속하는지 이게 단어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렉스컬디스는 어휘 판단 과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우선 4개의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주고 뭐 몇 개를 만들든 상관없지만 여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어트리뷰트가 나오는데 여기다 그냥 자극을 넣읍시다. T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그러니까 단어인지 아닌지 보면 이제 어휘성이라고 하죠. 렉시컬리티 입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게 단어인 경우에 1을 누르라고 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폰스, 코렉트 리스폰스라고 할게요. 코렉트 리스폰스 즉 답지를 여기다 답안지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네 번째 어트리뷰트는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냥 지울게요. 지운 경우에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 중에서 remove attribute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사라져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자극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뭐 블루. 근데 지금 밑으로 칸이 없으니까 다시 여러 개의 칸을 5개 정도에서 총 6개를 만들어 볼게요. 블루. 얘는 단어이니까 버튼 1을 누르라고 할 거고, 미안합니다. 얘는 워드고 얘는 단어 버튼 1을 누르게 시킬 겁니다. 이번엔 레드라고 할게요. 레드, 얘 역시도 워드죠. 1, 그리고 이번엔 뭐가 좋을까요? 옐로우라고 할게요. 옐로우, 얘 역시도 워드고 1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비단어를 쓸 겁니다. 이게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비단어일 거고 레드는 뭐 이런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WYE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다 위에 있는 단어들 그냥 대충 조합한 겁니다. 얘는 비단어고 다운로드 하나씩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마우스를 모서리에 갖다 대면 포인트를 갖다 대면 X표를 바뀌어요. 그러면 엑셀에서처럼 드래그하면 됩니다. 여기도 2가 될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근데 지금 이 아이템들이 어느 그 프로시저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다 first proc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마우스 끝에가 잘 안 닿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아이템들이 다 요 밑에 여기 first proc 안에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진짜 미안합니다. 이미 폴스터 플럭 안에 입력이 그러니까 저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 굳이 또 선언할 필요 없고 새로운 이제 그 프로시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DT 프로시저를 만듭시다. LDT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simple LDT 리스트 안에 또 하나의 이 선이 하나 나오죠. 이 선에서 방금 전에 입력한 아이템들이 이 선상에서 제시가 되게끔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선 LDT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번 텍스트 디스플레이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방금 전에 입력한 이 자극들이 이 텍스트 디스플레이에만 나오게끔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또 하나의 창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이게 이제 텍스트 디스플레이 화면이죠. 이 텍스트 디스플레이 화면에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블루, 레드, 옐로우 그다음에 비단어들이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곽가로거든요. 이 곽가로를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링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스티뮬라이 어트리뷰트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스티뮬라이 어트리뷰트 안에 이 컬럼 안에 있는 자극들이 이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디스플레이 1에
속성 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옵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듀레이션 인풋이라고 했었죠. 들어가서 보면 이 텍스트가 약 1000ms 동안 제시가 되는데 자, 뭐 이걸 좀 늘려 볼게요. 한 1500? 1500은 이 안에 옵션이 없지만 그냥 텍스트 입력하면 됩니다. 1.5초 동안. 그리고 데이터는 지금 입력을 받아야겠죠. 데이터 그러니까 서브젝트들이 하는 리스폰스를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그냥 무조건 스탠다드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실수 안 합니다. 스탠다드로 하게 되면 웬만한 건 다 입력이 됩니다. 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는데 키보드에서 1, 2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키보드를 선택해주고 허용을 할 수 있는 키보드 키는 1과 2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답, 이 correct는 정답지 우리 아까 만들었었죠? 정답지, correct response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역시 여기를 참고해라고 하는 뜻으로 각가로를 써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못하죠? correct response 맞나? 어플라이를 하면 좀 느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어컨 좀 꺼줄래? 야, 그렇게 됐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오케이 하면 안 났죠?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이제 말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인스트럭션 나가고 그다음에 all 블럭 짠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디스플레이 여기 텍스트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블루, 레드, 옐로우 그다음에 비단어들이 순차적으로 한 번씩 제시가 될 겁니다. 한번 그렇게 나온지 보자고요. 그리고 그때 1.5초 안에 1 또는 2라고 이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반응을 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반응이 정반응인지 오반응인지 알기 위해서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이때 여기 보시면 피드백 디스플레이를 이 텍스트 디스플레이 밑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인 하면 됩니다. 또는 자, 실험 수행 프로시저에 똑같이 여기 들어와 있죠. 이걸 하나 다시 지우고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우게 되면 여기 unreferenced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안에 이게 하나 이 흔적이 남게 되는데 얘도 같이 지워 주셔야 됩니다. 두 번 지워야 돼요. 여기 보면 다시 피드백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이 LDT proc이라고 하는 선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도 드래그 인 해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얘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이런 오브젝트 창이 뜨거든요. 아니 프로퍼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페이지라고 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오브젝트가 어디랑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래야지 어느 답지를 참조해야 되는지를 얘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바이 인스트럭션 디스플레이 1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디스플레이 1, 텍스트 디스플레이 1 오브젝트를 선택해 가지고 오케이 해주면 이제 답지를 이 피드백 디스플레이가 답지를 이 텍스트 디스플레이 1에 있는 거랑 것을 참고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레드 다 제가 지금 1번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이제 오답을 내볼게요. 시간 안에 반응 안 하면 나오고 자, 오답인 경우에 incorrect 하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정반응 그리고 리스폰스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반응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속 이제 이 피드백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보시면 우선
갑자기 느닷없이 텍스트가 가운데 뜨니까 이거 되게 난처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극이 나올 테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 넣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대개는 픽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점 픽세이션을 주고 이 픽세이션을 우리가 그냥 여기 나올 거야라고 하고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해도 됩니다. 해줘도 되고 뭐 여러분들 뭐 편한 걸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얘는 1000ms 1초 동안 제시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500ms 정도. 그리고 얘는 데이터 로깅할 필요가 없으니까 non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보자고요. 오류 나면 안 되는데. 다행이다. 여기 보시면 폰트가 있죠. 폰트 사이즈 좀 한번 키워볼게요. 한 30? 볼드체가 아니고 그냥 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텍스트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프레임을 보게 되면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픽세이션 포인트가 화면 중앙에 제시가 되고 500ms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후에 텍스트 디스플레이 아까 전에 실험 자극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피드백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픽세이션 나가고 텍스트 나가고 반응 받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총 5회, 아니 6번의 트라이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너무 자극이 순차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몇 번 해보고 다 이거 그냥 세 번은 단어고 나머지 세 개는 비단어구나 다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극을 랜덤하게 섞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리스트 오브젝트에서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페이지가 있죠. 이 리스트 오브젝트의 프로퍼티 페이지 안에 가게 되면 여러 개의 또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셀렉션이라고 하는 옵션에 순서를 랜덤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런 하게 되면 잠깐만요. 그 전에 이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서브젝트 넘버만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별이 무엇인지 기타 등등 다른 정보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이 실험의 가장 첫 부분이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따닥 하고 눌러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세요. 스타트업 인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름 입력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이, 성별, 핸드니스,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또는 여기다가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집이 어디니?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건 넘어갑시다. 그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서브젝트 넘버 들어가고 나오죠. 세션 다 나오죠. 이름 그다음에 이 나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들이 있어라고 yes 한 다음에 지금 뒤집어 쓰지 맙시다. 다시 나중에 다른 걸 좀 보여드려야 돼서 데이터를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고 자 랜덤하게 나오죠. 지금 한 내용들이 이제 결과들이 결과 파일로 쌓이게 되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simple LDT2의 첫 번째 서브젝트의 결과, 두 번째 서브젝트의 결과가 이렇게 다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머지해가지고 분석할 때 로우 데이터로 활용하면 돼요.
자, 우선 가장 간단한 LDT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세컨드 프로그인데 이번에는 텍스트 디스플레이 오브젝트가 아니라 슬라이드 디스플레이 오브젝트를 활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프로시저가 들어가고 잠깐만요. 또 다른 창들은 지워버리고 그래서 들어가고 이번엔 또 새로운 아이템들 집어 넣어야 되니까 다시 리스트 오브젝트를 여기다 넣어 놓고 이번엔 이름을 좀 바꿔 볼게요. LDT 리스트인데 여기다 이제 슬라이드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해놓을게요. 더블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처럼 세 개의 아이템 어트리뷰트를 만들고 스티뮬 라이. 근데 동일한 그냥 스티뮬라이 써도 되는데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 뭐 투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렉스컬리티 투 프랙티스 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을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동업하면 이제 귀찮으니까 싹 카피를 해서 카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카피해서 넣어놓고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붙일게요. 그럼 이렇게 그대로 붙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얘들은 새로운 또 그 수행 프로시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LDT proc2라고 해서 이제 오브젝트 밑에다가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다시 드래그 해가지고 만들죠. 그러면 여기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졌고, 자, 이 새로운 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번엔 보세요. 위에 거랑 같은 거의 뭐 거의가 아니야. 아이템만 다르고 거의 아이템이랑 디스플레이하는 오브젝트만 다르고 겉과 이건 똑같죠. 픽세이션은 똑같아요. 픽세이션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위에 있는 건 카피하는 개념입니다. 카피해서 갖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텍스트 디스플레이 오브젝트가 아니라 여기 어디였어? 슬라이드 오브젝트를 갖고 오니까 이렇게 드래그 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드백을 집어넣지 않을 거예요. 피드백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중간에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의 텀을 두게끔 하려고 그냥 공백 하나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 텍스트 디스플레이 2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블랭크라고만 쓸게요. 블랭크. 자, 픽세이션은 위에 있는 거랑 동일한 거고 슬라이드 1 디스플레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캔버스가 나오는데 이 캔버스 안에다가 여러 개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이 안에다가 삽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삽입할 때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텍스트니까 하나 클릭을 해서 가운데다가 탁 하면 돼요. 이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이 서브 오브젝트 옵션 이 프로퍼티 페이지에 들어가서 얘의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프레임 XY 포지션을 다 센터로 바꿔주면 돼요. 센터. 그다음에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고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서브 오브젝트에 이 오브젝트 아까 전에 여기 잠시만요. 여기 어떤 자극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여기 스티뮬라이 2라고 하는 이 어트리뷰트 컬럼을 참고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텍스트 지워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는 거지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오브젝트의 전체적인 속성은 가장 상위에 있는 이 프로퍼티 페이지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슬라이드가 제시되는 시간이 아까 전과 동일하게 1500ms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다 입력을 하고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키보드로 반응을 받되 1과 2로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1, 2 해놓고 correct는 마찬가지로 correct response 2로 이렇게 여기 참고해 라고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 끝난 상태에서 터미네이트 시키고 이제 플라이 넣고 오케이 하면 되죠. 죄송한데 이게 강의 언제까지죠? 1시간인가요? 오늘 교수님께서 예정해 주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한 시간이 1시간이지. 까먹었어. 네. 보통 교수님께서는 약 2시간 정도 해주시는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괜히 말을 빨리 했네. 하여튼 이렇게 여기까지 했죠.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새롭게 집어넣은 블랭크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왜 속성을 보게 되면 블랭크니까 아무런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 블랭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1000ms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민 교수님 랩에서 되게 이지 가지고 연구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1000ms 이상의 그 ITI라고 하죠. 그 인터벌을 주기 때문에 뭐 한 3000ml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파가 자극을 보고 난 다음에 안정화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텀을 좀 길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이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1000ms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 거를 실험을 해볼 텐데 매번 잠깐만 다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얘도 랜덤하게 만들어 놔야겠죠. 셀렉션, 시퀀셜이 아니라 랜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실행을 해볼 텐데 이거 일일이 다 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보시면 run 옆에 여기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1배속, 1.5배속, 2배속, 4배속 있거든요. 그냥 4배속으로 돌려버릴게요. 그러면 이 입력하는 거는 그냥 다 이렇게 수동으로 받고 피메일로 할게요. 그다음부터 지가 알아서 막 돌아갑니다. 자, 같은 건데 피드백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슬라이드 오브젝트를 활용한 것 뿐입니다. 자, 슬라이드 오브젝트 활용한 이제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슬라이드 오브젝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텍스트 오브젝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쓸 수 있고 소리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이번엔 그림 하나를 한번 넣어볼까요? 뭐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양 옆에다 하나씩 넣읍시다. 이렇게 놓고 이 그림을 우리가 이 그림 서브 오브젝트를 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이미지를 찾아 넣으라고 하는데 고정적인 자극을 넣는 경우에는 파일 네임에서 이렇게 디렉터리를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파일을 로딩 시켜주면 돼요. 로딩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집어넣읍시다. 잠깐만요. 레드카, 블루카. 그다음에 자, 이렇게 레드카, 블루카라고 하는 그림을 이
프로그램이 지금 세이브되어 있는 이 스튜디오 파일이 세이브되어 있는 디렉토리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서 찾아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뭐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걸 링크 걸어놓고 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간편하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여기 파일 네임을 나와 있는 블루카 하나 넣고 레드카로 할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실행해 보면 차에 차창밖에 안 보일 거예요. 보자고요. 다시 세이브 먼저 해놓고요. 자, 4번, 5번. 갑시다. 그러면 또 4배속으로 쭉 지나갈 겁니다. 그죠? 차창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원래 차가 다 나와야 되는데 차의 일부분만 나오니까 이거 그림 사이즈를 맞춰야겠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안에서 맞추면 됩니다. 여기 보면 스트레치가 no로 되어 있으니까 yes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그림이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디렉토리를 정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안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자극은 여기 리스트 오브젝트 안에 입력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한 칸을 늘려서 이미지 파일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redcar.jpg 뭐 bluecar.jpg 그럼 뭐가 있을까? 옐로우 만약 그 옐로우카의 그 사진이 있다면 jpg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이 어트리뷰트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오브젝트에서 여기 이 그림 넣은 이 오브젝트 이 창 옵션에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 이미지 네임 있죠?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버리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미지 파일 이렇게 링크를 걸어버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옐로우 카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또는 이제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로 여기 보면 무비 클립도 같은 논리로 넣을 수 있고 여기 보면 사운드도 같은 논리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셨죠?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프라임을 사용할 때 아주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작성 방식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연구실에서 이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자극이 나오는 시점에 이지 그 디바이스입니다. 이지 그 앰프로 이 시점에 이런 조건의 자극이 나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트리거 또는 뭐 프로브라고 하는 걸 쏴줘야 되는데 그걸 e프라임에서는 자동적으로 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쏴주게끔 전달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프로그램 스크립트 언어로. 근데 그거는 뭐 너무 길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근데 형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지금 이거 제가 예전에 했던 실험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잠깐만요. 이거 말고 옛날에 민 교수님이랑 같이 했었던 그 파일 하나 불러올게요. 교수님께 컴퓨터 좀 느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붙여놓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마치 뭐 문서 아이콘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인라인 스크립트, 인라인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데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코드가 적혀 있어요. 이 코드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우선 카피를 해가지고 이 카피가 다 됩니다. 카피해놓고 지금 우리가 만든 거에다가 이 인라인 오브젝트를 넣을 텐데 보시면 그대로 드래그 인 하면 돼요. 이렇게 느린데 보세요. 인라인 오브젝트가 갑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몇 가지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101.onset signal enable equal true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수정할 것은 이 오브젝트 이름만 수정해 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용한 건 여기서 이 샘플에서 사용한 건 슬라이드 오브젝트 1이었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단 다 지워버리고 뒤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만 고치면 되고 요 앞에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고치고 이게 보시면 다른 건 내비두고 여기 보면 C get attribute trigger 1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지금 attribute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요거 있죠. 이 리스트 오브젝트의 요 한 칸, 요 컬럼, 요게 이제 attribute라고 하는 건데 이 attribute 값을 갖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보게 되면 트리거 1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컬럼 하나를 늘려서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미지로 분석을 할 때 단어인 경우에는 뭐 3, 그러니까 트리거를 3을 쏴줘 라고 한 거고 비단어인 경우에는 뭐 7 이렇게 쏴줘 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뭐 1,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정수로 쓰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세 자리, 네 자리까지 쓸 필요 없다면 그냥 한 자릿수로 쓰는 게 나중에 분석하기도 편하고 알아보기도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 1 어트리뷰트에 있는 값을 갖고 와가지고 스탑 온셋 시그널로 쏴주고 패럴레포트로 쏴주고 그러면 그 패럴레포트에 있는 값이 앰프랑 링크가 돼가지고 같이 연동이 돼서 나중에 그 레코딩이 될 때 그 같이 이제 그 트리거 위치가 다 정시에 다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슈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 인라인 오브젝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타이밍이 바뀌긴 해요. 조금 바뀌긴 합니다. 여기에 두느냐, 여기 슬라이드 뒤에 두느냐 좀 바뀌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좀 해보시고 적재적소에 잘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라인 오브젝트 안에 if된 문장 같은 걸 써서
어법을 써가지고 조건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 트리거 넘버를 다르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랩에 이미 전에 다 프로그램 이 인라인 스크립트에 관련한 것들을 이미 사용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보고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더 복잡한 것도 있고 뭐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시면 이 e프라임 홈페이지에 그 가서 가보면 포럼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스크립트 언어를 다 써놨어요. 이 스크립트 언어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저도 이제 거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자고요. 자, 이번엔 하나 이제 세 번째 블록을 만들어 보자고요. 세 번째 블록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번엔 서드. 이번엔 LDT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트루 이펙트라고 들어봤죠? 스트루 태스크를 할 겁니다. 즉, 글씨랑 글씨의 글씨와 글씨의 색깔이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를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실험 프로그램 만들어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는 똑같아요. 자, 이번에 또 리스트 오브젝트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번엔 스트룩 태스크 리스트 목록을 만들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한 3줄 정도 만들어주고 자극. 자, 이번엔 뭐 다른 말 한번 써볼게요. 워드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워드 칼라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제 정오 판정해야 되니까 똑같이 리스폰스가 되고 한 칸 더 볼까? 조건 넣어야 되니까 조건은 폰트 글씨, 그러니까 단어랑 그 글씨의 그 폰트 컬러가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컨디션해서 congruent, incongruent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레드가 있고 같은 색깔인 레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일치하면 1을 눌러라. 이번 경우에는 일치하니까 congruent가 되겠죠. 그다음에 몇 개 더 할 거야? 3개 정도? 이번엔 레드인데 폰트 컬러를 블루라고 하고 이런 경우 일치하지 않으니까 2를 누르게 하고 incongruent. 이번엔 블루로 해볼까요? 블루 있고 그 다음에 블루면 일치하는 거니까 1 congruent가 될 거고 귀찮으니까 다시 카피해서 페이스트 해주고 이번엔 블루인데 레드 일치하지 않으니까 incongruent 되겠죠. 이거에 관련된 이제 스트루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스트루 프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어서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죠. 자, 이번엔 또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생겼죠.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건 여기 봐라고 하는 픽세이션 포인트 여전히 똑같은 거 쓸 거니까 드래그인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해버리고 그 다음에 색깔 들어가는 폰트인데 얘를 슬라이드를 써도 되고 텍스트 오브젝트를 써도 돼요. 근데 슬라이드 오브젝트를 썼으니까 계속 한번 써볼게요. 해놓고 더블 클릭을 해서 속성을 보는데 아까 전에 이거 블루라고 하는 텍스트를 제시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텍스트 오브젝트를 가운데다가 배치를 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센터 잡아주면 됩니다. 자,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 텍스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서브 텍스트 오브젝트죠. 이 안에 얘가 뭘 참조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스트룹 태스크 리스트에다가 만들어 놨죠. 입력을 해놨으니까 뭘 지금 참고하면 되죠. 바로 워드죠. 그래서 찾아보면 돼요. 아니면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비팅을 지워버리고. 자, 근데 글씨랑 폰트 색깔이랑 같거나 다르거나 그러니까 글씨가 나온 이 글씨의 폰트 색깔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매번 어떻게 바꿔주느냐? 여기 보시면 이 오브젝트 안에 보면 for 컬러가 있어요. 이 for 컬러가 지금 디폴트로 블랙이 잡혀 있죠. 얘를 다시 여기를 참고해라고 하는 의미로 word 컬러라고 이렇게 딱 링크를 걸어 놓으면 포인트를 걸어 놓으면 여기에 있는 색깔들을 참고해 가지고 글자 폰트 색깔을 for 컬러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 오브젝트는 역시 반응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듀레이션도 이번 1000ms로 해놓을게요. 저장을 시켜 넣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키보드로 봤는데 여전히 1과 2로 하는데 좀 식상하니까 이거 한번 바꿔봅시다. 이번엔 F랑 J로 합시다. J. 그리고 correct는 correct response 맞나요? correct response 넣고 맞습니다. 네, 여기 보자고요. correct response 동일한 이 attribute name을 위쪽 한번 썼죠. 이거 바꿔주자고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바꿔줘야겠죠. 정답지에 이 attribute name이 바뀌었으니까 3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바꿔야 할 게 또 있죠. 뭐죠? correct response 키를 1, 2로 했는데 IJ로 FJ로 바꿉시다. F 맞으면 F, 일치하면 F, 틀리면 J, F 그리고 J 이렇게 문자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다시 피드백 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피드백을 갖고 와서 이렇게 다시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피드백 정답지가 어디 있니? 그걸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슬라이드 2가 정답지, 슬라이드 2에는 정답지로 적용을 하고 이걸 조금 바꿔볼까요? 여기 보시면 듀레이션도 1500ms 너무 기니까 한 1000ms로 바꿔주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 피드백 디스플레이 창고를 보게 되면 슬라이드 디스플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슬라이드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나씩 또 나눠가지고 캔버스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거를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메시지도 한글로 이렇게 한글이 잘 안 먹지만 일단 정답 한글이 잘 안 먹어요. 예. 막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드백 디스플레이, 피드백 메시지를 어떤 거를 줄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바꿔가지고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튼 이렇게 하고 또 다운될 수 있으니까 잘 합시다. 근데 이거 하나 더 보여줄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요 뒤쪽에 있는 요거 이거 말고 프로시저 말고 여기 보면 웨이트
값이란 게 있죠. 웨이트. 이거는 이 행을 한 번 제시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얘를 두 개씩 바꾼다면 각 행이 2회씩 제시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토탈 지금 4번이라는 게 8번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다가 같은 자극인데 굳이 여러 번 쓸 필요 없을 때 여기는 웨이트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스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실험 디자인에 보면 크로스 디자인이랑 네스티드 디자인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극을 어떤 자극을 여러 피험자들이 다 크로스해서 다 보는 경우 반대로 A 피험자는 A, B 자극만 보고 뭐 A 피험자는 1, 2 자극만 보고 B 피험자 같은 경우는 3, 4 자극만 보게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네스트 디자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옵션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다시 랜덤을 한번 돌려볼게요. 랜덤 놓고 다시 한번 돌릴 텐데 이번엔 맨 끝에 스트롭이 나오니까 스트롭 먼저 보고 싶으니까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all blocks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얘를 위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서드가 맨 먼저 나오죠? 선택해서 그냥 마우스를 가지고 드래그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자체도 랜덤 시키고 싶다. 그러면 속성에 들어가서 랜덤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4배속으로 이건 6번인가? 이거는 40 합시다. 이게 대충 합시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방금 됐죠?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나중에 실제로 실험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E 프라임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E 프라임을 설치하고 나면 그 안에 튜토리얼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샘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번 들어본 얘기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연습해 보지 않으면 자기 손에 안 익으니까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결과들은 방금 아까 그 실험 샘플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죠?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다 데이터 파일들입니다. 데이터 파일들. 그리고 한 컴퓨터에서 이 스튜디오 파일로 이렇게 이 스튜디오 파일로 이 파일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해서 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프라임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PC에서 이 파일만 가지고 가서 실험을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7번 파일로 다 일찍 다 해야겠네. 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자고요. 자,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보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멈춰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Alt, Ctrl,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LDT 하나만 나왔는데 요거 Simple LDT2 이 세 개의 블럭이 다 안 들어갔거든요. 그 블럭이 다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 이때까지 이런 테스트를 했지만 이번에 이런 파일을 하던가 이런 파일 이걸 실행을 시키던가 아니면 옆에 요거 generate 얘를 누르면 됩니다. 보세요. 제가 이런 파일을 지워버릴게요. 삭제하고 generate를 누르볼게요. 그럼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죠? 생성이 안 돼. 생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가장 확실하게 생성시키려면 여기 보시면 이 런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캔슬시키고 이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 지웠던 여기 스크립트 파일이 생겼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제 LDT 두 개랑 스트룹 이펙트, 스트룹 태스크 하나가 다 실행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있었네. 이거 먼저 나오죠? 스트룹 이펙트가 나오죠? 이거 넘어가. 지금 막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간 거고. 자,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끝내려면 Alt, Ctrl,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튕겨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가 잘못됐으면 당황하지 말고 Alt, Shift, Ctrl 키 3개를 동시에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나오면 Yes 하고 튕겨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운영에 관련된 거고, 자, 이번엔 데이터 파일이 있었을 때 이 데이터 파일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리스폰스 타임, 텍스트 디스플레이 1의 리스폰스 타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실제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중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 많은 동석 이제 값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섞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머지가 가지고 이 데이터 에이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특징,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Arrange Columns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릭해가지고 이 많은 값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갖고 오면 돼요. 우선은 다 다 넘겨버리고 필요한 거가 뭐 실험, 이름, 서브젝트, 넘버 이런 거 필요하겠죠. 나중에 분석할 때 구분하려면. 그리고 우선은 제일 필요한 게 실험 조건, 자극이 어떤 거였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반응을 했는지 오반응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텍스트 디스플레이 1의 ACC인가 어큐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실제 리스폰스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실제 리스폰스 타임이 어떻게 됐는지 두 개를 갖고 와서 하면 딱 필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뭘 더 집어넣고 싶다 하면 쭉 보다가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입력한 순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널값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니까 얘는 다 없애버리려면 필터 여기 보시면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 옵션을 켜가지고 이 중에서 필요한 건 정보는 아니고 다른 거 다 버리는 방법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널값이 렉스컬리티 보자. 렉스컬리티에서 선택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보면 널값이 있죠. 그냥 워드와 너너드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럼 널값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만 갖고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피험자만 이렇게 하면 매번 이 짓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실험을 20명 했다 그러면 20번은 이 짓을 해야 되는데 귀찮죠. 그러면 보세요. 세고 하지 말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 프라임 이 소프트웨어 이 스튜디오 소프트웨어 안에 이 머지라고 하는 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를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거든요. 이건 뭐 전에 제가 했던 실험이니까 이거 말고 방금 전에 했던 걸 항상 보자고요. experiment 있고 2가 있죠. 여기 보면 이 DAT2 파일들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머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얘를 딱 눌러요. 그러면 스탠다드 머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다 합쳐서 서브젝트 이렇게 해서 하면 돼. 하나로 다 머지가 되고 잘 됐다고 하고 다시 그 앞으로 가면 월드라고 하는 머지된 파일이 나옵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7명, 8명의 그 실험 참가자가 여기 다 떠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 이름들을 조금 바꾸고 뭐 그래서 조금 이제 분류하고 뭐 이런 좀 귀찮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써버리고 experiment name, subject name, 뭐 성, 나이, 핸드니스, 이름, 성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각의 블록별로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갖고 와야 될 거예요. 컨디션 이건 아까 이제 스트롭 이펙트 할 때 필요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렉스컬리티 이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슬라이드 1, 2 그래서 1의 정반응과 오반응 슬라이드 2의 정반응과 리스폰스 타임 그리고 자극들 다 집어넣어주고 스트롭 테스트 할 때 이펙트 그 리스트 그 순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다 넣어줍시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다 클릭어는 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중구난 방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올 거야. 원래는 같은 실험 프로그램으로 여러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지한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분류를 할 때 되게 간편하게 원하는 데이터만 딱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개의 다른 실험들을 했죠.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 이름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널값이 많은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스트롭 한 것만 필요해라고 한다면 스트롭에 관련된 것만 필터로 걸러내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전에 처음부터 스트롭 스트롭 과제에 관련된 데이터만 갖고 와도 되고요. 해보죠. 스트롭이면 아까 워드로 하면 워드 컬러로 하면 제일 변별이 빠르겠죠. 필터가 레드랑 블루만 갖고 오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요거만 갖고 와서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리스폰스 타임이랑 이런 것들은 슬라이드 2에 있으니까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정반응, 오반응. 이거는 내가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이 랜덤하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통계 패키지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어떤 통계 패키지가 됐건 간에 텍스트 파일은 다 읽어내니까 여기 보시면 SPS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일로 이 데이터를 익스포트 시켜주게 되는데 지금 뭐 엑셀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엑셀 파일로 익스포트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파일로 익스포트가 돼요. 같은 폴더 안에다가 우선 집어넣어 볼게요. 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 뭐 스톱 데이터라고 있죠. 얘를 이제 엑셀로 열어볼게요. 그래서 엑셀 파일이 아니라 모든 파일에서 스트롭 데이터 파일.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서브젝트 6번째 피언저밖에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번, 20번까지 했다 그러면 20개의 데이터가 쫙 쌓여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계 패키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건 다 말씀드렸고 그 이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연습을 많이 해보고 뭐 자충우돌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야 뭐 더 조금 지루했을 수 있었겠지만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우선 물어봅시다. 이 프라임 프로그램 사용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이라는 게 뭐 질문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뭐 이메일을 주시던가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